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동안 남자들이 편히 살았는데 이제 못 누리니 요즘같이 평등시대 되니 찌질하게 구는 걸로 보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남자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편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편히 살았는지 좀 얘기 좀 해보시죠. 특히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가장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편한 게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억지로 자리까지 뺏기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요즘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 상식적으로. 이런 말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불편하게 살고 있으면 이런 말 못해.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가늠이 안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편한 건 여자분들 아닌가? 뭐 일자리 같은 밖으로 뺏어가고 억지로 자기 늘려주고, 그리고 결혼 연애 시장에서 많은 이점을 차지하고 이득 보는 건 내가 봤을 때 여자인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이 댓글 다신 분, 뭐 어떻게 편히 살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편하게 살았는지 가늠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난 이상 편하게 사는 건 포기해야 돼. 왜냐? 남자로 살면 남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야생이지 않습니까? 정글. 이 정글에서 약하면 죽는다는 거 남자들은 잘 알잖아요. 세상은 철저한 야육강식이고 남자는 약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린 나이 때부터 깨닫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이상 이 경쟁사회에 살아남으려면 편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강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극복을 해야 되고요. 이제 못 누린다고요? 죄송하지만 누려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누렸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오히려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누리지 않나요? 말도 안 되게 누리지 않나? 왜요? 그렇게 누려도 뭔가 모자라요? 만족이 안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즘같이 평등시대라고 하셨는데 요즘이야말로 진정한 불평등시대 아닌가? 오히려 평등 얘기하는 자리 보면 불평등이 온상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불평등의 끝판왕이 뭐예요? 할당제 아닙니까? 할당제. 원래 같으면 뽑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남녀 성비 맞추려고 억지로 자리 만들어줬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 똑바로 합니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당제로 뽑아준 회사 조직 중에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할당제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것도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있으면 안 되는 지조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니,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는 떼써가지고 만들어준 게 그게 정상적인 어른들이 할 행동이야?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잘 하지도 못해. 일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는 건 엄청 많아요. 왜 그런 말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업에 충성하지만 여자들은 기업에 배려를 바란다. 근데 남자는 충성을 바라더라도 할 건 다 합니다. 내가 내 할 거 다 해놓고 얘기하지 내 할 거 안 해놓고 얘기하진 않아.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 할 거를 다 빵꾸 내놓고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 졸라요. 그래서 지금 조직사회에서 여자분들 많이 뽑은 그런 자리는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만 모르고 있어. 그게 얼마나 갈까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안 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데 그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애초에 실력이나 성과로 검증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살아남을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난 걱정이 돼. 여자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힘든 거 겪어본 적이 없어. 앞으로 힘들어질 건데 그때 가서 어떡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편하게 사는 사람은 그게 편한 건지 몰라. 왜냐? 이것보다 힘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할당제 없어지고 여자분들 채용 같은 거 힘들어지고 돈 버는 게 어려워지면 그때가 느낄 겁니다. 아, 그때가 편하게 살았구나. 아, 지금이 참 좋은 시절이었구나. 그거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글 적은 여자한테 말하고 싶네요. 여자 5% 빼고는 경력이라 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40대엔 잘립니다. 주거비용, 여자 생활비, 양육비용 등 여자가 누리는 혜택이 3천 수준이에요. 정년까지 영 3천 미만이 버리면 여자는 마이너스 효용이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자 95%는 가사 육아에 더 많이 기여해야 가정이 잘 굴러가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말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좀 5%라고 좀 살벌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무직과 서비스업이에요. 사무직과 서비스업. 이 직업 자체가 뭐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직업 자체가 좀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 직업군들은 오래 일해도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통 이래서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기술직이죠. 근데 그런 기술직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은 기술직이 거의 없죠. 여자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술직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오래 일해도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기술직, 즉 경력으로 인정받을 사항이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장 누구를 뽑아도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10년 일하고 내가 그만둬도 몇 달 교육시키고 이시키면 똑같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대체 불가가 아니라. 내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아니어도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이 일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일을 오래 해도 급여가 잘 안 올라요. 대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5년 일한 사람이나 급여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댓글 적힌 대로 40대는 잘립니다. 뭐 잘린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사실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안 좋은 직업군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건 편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차별성이 없어요. 특히나 4차 산업이 들어온 시점에서 아마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많이 칼질이 될 겁니다. 거기에 실력이 없거나 자리만 차지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보통 40대가 되면 사무직은 보통 많이 나가리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사기업에서 40대가 넘어가면 명분이 있어야 돼. 뭐 진급을 했다거나 아니 뭔가 책임지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명분이 있어야 40대가 지나서 사기업에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봐. 나이가 40 지났는데 진급도 못하고 뭔가 성장도 안 돼. 그러면 그럴 바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나이 어린 사람 신입 써가지고 일 가르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무직의 경우에는 지금 한 83년생, 82년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좀 외압을 많이 받을 겁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40대에 잘리게 되면 재취업이 힘들어요. 저 똑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무직과 서비스업을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40대가 지나고 나서 일을 그만둬 버리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크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뭐 남자들이야 뭐 몸을 쓰는 일을 간다고 치지만 여자분들은 몸을 쓰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여자가 40대 넘어가서 몸을 쓰는 일을 하면 못 버텨요. 상당수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고 활동성이 없는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 남자보다 더 힘들어요. 특히나 운동 같은 걸 안 하신 분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도 쿠팡 가면 되지 않냐. 쿠팡도 해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지 처음 간 사람은 여자도 도망가거나 못 버텨서 나와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더 쉬운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해본 사람이나 오래 하는 거지 나이 먹고 들어간 사람 중에 오래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공장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공장에 또 뭐 여자분들 공순위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공순위도 잘 안 뽑아요, 여러분. 잘 안 뽑고 젊었을 때 그런 일 안 해봤으면 교대금 안 해봤으면 힘들어요. 터세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야. 왜냐?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없어요. 당장 생활에 급급해가지고 아니면 마통을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여자분들 돈을 모아놓지 않으니까 집을 못 샀어요. 다 월세예요, 월세. 그래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여자분들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야. 저런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부천, 김포, 성남, 안양 이런 쪽이 많이 몰두하고 있죠. 왜냐 이런 쪽이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쪽에 주거비용이 많이 비싸요. 월세도 비싸고.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나 이제 관리비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분들 중에 결혼 못한 40대 분들 중에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개, 고양이. 사실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사람이 뭔가 악관리 못하면 내가 돈을 적게 벌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건 객관적으로 악관리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개, 고양이 키운다고? 개, 고양이 키우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대로 키우면 각 잡고 키우면 돈 많이 듭니다. 사료만 드는 게 아니라 뭐 캣타워도 설치해야 되고 뭐 집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바리케이트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약이나 객검, 뭐 참치, 물, 모래 그리고 뭐 세면 도구 같은 것들 뭐 미용 도구 이런 것도 사야 되거든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반려동물들 키우다 보면 아파요. 아파서 병원 데리고 가면 부르는 값입니다. 사람보다 더 비싸요. 아직 반려동물은 이 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뼈 같은 거 부러지면 100만 넘습니다. 아니 얘 분양해서 데리고 올 때는 20만 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 막상 치료받을 때 돈 드는 건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근데 이분들 100만 낼 수 있겠냐고. 당장 생활비를 급한데 못 내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버리는 거예요. 유기견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돈을 모아야 돼. 모아야 된다니까요. 먹는 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줄인다거나 배달 음식이나 이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내가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K 마켓 세대가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으시던가 아니면 빨리 시집을 가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